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2주 뒤면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연말 전에 꼭 챙겨야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건 바로 연말정산 절세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세계좌 삼형제의 납입만으로도 내년 2월에 2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꼼꼼하게 듣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13월에 월급이란 소리 들어보셨죠? 연말정산에 성공해서 다음해 2월에 환급을 받는 경우 이걸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왔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 실패하게 되면 13월에 월급은커녕 세금 폭탄을 맞고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최대 198만 원을 환급받는 절세계좌 활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세계좌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절세계좌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그리고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이라고 불리는 개인형 연금, 두 번째는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마지막 세 번째는 ISA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왜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가입을 장려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온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기본적인 노후 대비 연금인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과 고갈 이슈 때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갈수록 지급액은 커지고 납입액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소수의 청년층이 다수인 노년층을 위해 연금을 급여의 35%까지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사실상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절세계좌를 통해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은 그림처럼 4층 구조로 설계가 되면 그나마 풍족한 노후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용도로 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국가나 회사가 준비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노후 보장만으로는 사실 풍족하고 재미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을 마련해서 주택연금에 활용을 하고 오늘 설명드릴 절세계좌 3종을 통해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품의 특징과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연금형 상품으로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둘은 통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그중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가 가능한 900만 원은 연금저축의 600만 원까지, IRP의 3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직장인 기준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5% 세액공제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3% 낮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포함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한 이후에는 둘 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아야 수령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저율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SA를 살펴보면 ISA는 앞서 본 둘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계좌는 자산 형성을 위한 종합자산관리계좌이기 때문에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높은 편이고 총 1억 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1억 원 납부가 가능한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3년 이후 해지도 가능합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주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수익과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이 적용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돼서 2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더라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할 때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는 중요 포인트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듯 연금저축과 IRP는 통합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인 14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만 하면 다음해 2월에 바로 지급되는 것이니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연금계좌에서 매매로 발생한 수익이나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지금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미뤄준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증권계좌에서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ETF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ETF에서 분배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15.4%를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만큼은 해당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만큼 투자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복리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ISA 계좌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ISA 계좌는 보유하는 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손익통산할 수 있고 손익통산 이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부담해야 하는 금융종합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연금 이전입니다.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을 납입 가능하지만 3년만 지나면 중간에 해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씩 3년을 납부해서 이미 200만 원 넘게 수익을 봤다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서 또 200만 원의 비과세를 살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ISA를 해지할 때 받게 되는 자금을 바로 인출하지 말고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최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5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본 내용 충분히 숙지가 되셨나요? 기본적인 내용과 특장점들을 다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이번엔 투자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는 당연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새 상품의 연간 한도를 다 채우려면 3,8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상품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절대로 손해보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계좌에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RP 계좌에 월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할 기본적인 최소 투자 라인입니다. 연간 900만 원도 저축을 안 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꾼다면 정말 양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까지는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력이 되신다면 ISA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을 채우시고 다음으로 그래도 여력이 있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서 1,800만 원 중 남은 900만 원을 채우시길 권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이유는 두 번째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해지를 원할 때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따로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 순서까지도 봤으니 이제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단연코 기본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AI에 의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로 AI 생태계와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인덱스가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과거 20년 동안 무려 1274%가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조정이 올지는 모르지만 무궁무진한 성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스닥 100 지수를 절세 계좌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석하게도 절세 3종 모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들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KB자산운용의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5년간 수익률이 156.7%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보다 약 30% 정도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원인은 라이즈 ETF는 과거부터 업계 최저 보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복리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싶다면 KB자산운용의 다양한 상품들을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은 코스피 지수의 상위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라이즈 200이나 AI 투자의 핵심인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SOXX인 라이즈 미국 반도체 NYSE 그리고 리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최근 떠오르는 2차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라이즈 2차전지 탑10 마지막으로 AI 다음 먹거리로 떠오르는 양자 컴퓨팅 기업에 투자하는 라이즈 미국 양자 컴퓨팅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봤던 투자 순서대로 투자를 했을 때 20년 뒤 자산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나스닥 ETF들의 지난 5년 성과를 바탕으로 월 수익률 2%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900만 원까지 20년간 납입한 경우 20년간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만 해도 2,376만 원입니다. 거기다 과세이연을 받으며 20년간 월 2%의 수익을 내며 복리로 투자한 경우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지만 최종 평가액은 28억이 넘습니다. 복리로 수익이 불어나니 엄청난 목돈이 모이게 되네요.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으로 900만 원에 더해서 ISA 계좌에 2천만 원씩 추가로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수익률은 월 2%로 동일하며 다만 ISA는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면서 해지 시점 잔액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연금저축으로 넘긴다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금저축의 납입원금은 3억 6천만 원이고 평가액은 50억을 넘깁니다. 게다가 ISA 계좌에 남아있는 3억과 세액공제의 2,376만 원은 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뮬레이션은 연금 계좌를 하나 더 열어서 900만 원을 더 낸다는 가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저축 납입원금은 5억 4천만 원이 되고 평가액은 78억이 됩니다. ISA에 잔여금액 3억 2천만 원을 더하면 거의 80억의 금융자산을 가진 자산가가 되게 됩니다. 앞서 시뮬레이션으로 봤듯이 연금이나 절세 상품은 장기 우상향하는 지수에 투자하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작업입니다. 눈덩이는 시작할 때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나중에는 앞선 10년치를 1, 2년 만에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납입하면서 완벽한 노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중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